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안전단수 관련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자택에 변호인 외에 있는 사람 있었습니까? 지난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 수사팀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자택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언론사 단전 단수 혐의로만 발부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금 다발 액수는 수색에 나선 경찰 수사팀이 당황했을 정도로 놀랄 만큼 큰 액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JTBC에 전해왔습니다. 근거 없고 사실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사실 근거 가지고 취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없었어요, 집에. 이 전 장관 변호인도 압수수색에 입회를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 돈이 계엄과 연관성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진술들을 확보한 만큼 이 돈이 계엄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은 아닌지 내란 특검이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뿐 아니라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참석했고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돈다발 의혹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 대다수 국무위원과는 달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문제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전파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앞서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내부 CCTV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전 장관 진술과 CCTV 영상이 배치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과 함께 내란에 동조한 핵심 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엄 국무회의뿐 아니라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갔습니다.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뿐이라고 했지만 계엄 수사에 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성재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수석은 김건희 여사와 주요 수사 고비 때마다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내란 동조, 삼청동 안가 회동에 이어 자택 돈다발 의혹까지 추가된 이상민 전 장관.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한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권남용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당시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11명을 내란 동조와 직권남용 피해자 두 부류로 나누어 수사를 이어갈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일찍이 연락받고 대통령실로 와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전자로 분류됩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구속실 직원들까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급하게 돌리면서 정족수를 채워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반면 뒤늦게 연락을 받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후자로 분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개의 정족수가 갖춰지자 약 5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바로 이를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겁니다. 어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소환한 특검은 국무위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